반야바라 밀다 심경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 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곧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담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열도도 없으며 지혜도 듬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 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 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이 앞에 이게 사자입니다. 우리가 사역동사 할 때 누구한테 시킨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부자는 무릇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지자 무릇 뭔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뭘 시켜라 하는 거거든요. 불감, 감은 이제 감히 뭘 하지 마라. 위자가 하위자잖아요. 뭐 조금 아는 척하는 놈은 감히 아무 짓도 못하게 해라. 요거는 이제 노자가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 있습니다. 뒤에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제가 뭘 알고 얘기하겠습니까? 전부 인용문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인용문으로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처지니까 특히 스님들 제가 무슨 이상한 소리 하면 어제 과음을 해가지고 제가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걸 외우지는 않았는데 이게 늘 외우잖아요. 늘 외우고 제가 아까 그 진행형인 그 후회들을 하면서 뭐 후회를 하다 보니 이거는 지금 현 상태가 후회니까 또 다른 나의 다른 상태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고 내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다른 행위를 하는 중에 이거를 좀 읽고 어떻게 좀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요거를 대충 번역은 다 합니다. 번역을 하고 또 우리 교수님들이나 저랑 같이 또 술 많이 먹고 있는
우리 여기 실팀장님들하고도 이런 책을 많이 사드렸어요. 이거 공부해라. 이것들을 비롯해서 이제 여기 중간에 이 앞에 감히 얘기하자면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공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두 번째로 이제 공이 다 무하다라든가 하면서 무지영무지, 그다음에 이무소득고 부분에서 이제 그 부분의 말씀을 하고 싶고 그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말하는 융합이라는 거 다다를 수 있는가 하는 거를 책하고 유튜브에서 그냥 제가 잘 몰라서 많이 보던 그 내용을 여기저기 편집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얘는 이 우리가 화면에 보이는 거는 제가 좀 봤더니 이게 제목이 마하바냐바라 밀다 심경. 근데 원래 그 반야경전이라는 게 한 600권 이상 된다고 해요. 그거를 지금 제목 포함해서 270자로 줄여놓은 거라서 컨닝 페이퍼도 우리한테는 이렇게 최고로 압축을 해놓은 버전이라고 합니다. 이 버전이 이 쿠마라집이라는 분이 한 400년에 인도 분인데 되게 우리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인도하고 중국 사이에는 어마 사막하고 고원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900년, 1000년쯤 됐는데 어떤 인도 사람이 중국에 와서 뭘 한문을 배웠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불경을 작성을 하신 거죠. 그 버전이 하나 있고 참고로 거기서는 이제 관세음보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삼장법사 있잖아요. 손오공. 거기 이제 현장법사이신데 그분은 또 중국에서 원숭이하고 돼지하고 또 데리고 인도에 가시고 거기 가신 그 분이 쓰신 이 버전이 지금 우리가 관자재 보살로 시작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손오공 얘기가 나오니까 조금 친숙함이 느껴지죠. 거기 나오는 사오정이라는 사람인가요? 그게 하여튼 이 삼장법사한테 그 어떤 오소선사라는 분을 소개시켜줬고 그분께서 야 이렇게 가는 길이 고통스러우면은 지금부터 내가 가르쳐주는 주문이나 외우고 다녀라 해가지고 삼장법사께서 힘들 때마다 이걸 외우셨다 뭐 그런 이제 일이 있는데 그건 뉴스에 보도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공학하는 사람들은 그렇대더라 하는 것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하라는 거는 한글 반야신경은 2011년에 조계종 중앙총회에서 2011년에 이제 승인해가지고 공개됐다고 하고요. 마하라는 거는 이게 한문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산스크리트어를 그냥 음역 발음 기어랍니다. 크다는 뜻이고 바냐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프라즈나라는 뜻이라서 이거를 한문으로 해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혜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이제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자성, 실체죠. 실체를 깨닫고 뭐 그런 거에 관련된 지혜니까 많이 다르죠. 뭐 쉽게 말하자면 정확하게 말하면 제법이 모두 얻을 바 없음을 통찰해서 일체에 통달하여 걸림이 없음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또 반야신경에 다 써 있는 말을 여기저기서 뽑아낸 말입니다. 걸림이 없음 저 뒤에 가서 제가 한번 어디인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할 때 지자하고 지혜할 때 이 지자가 쭉 보면 2500년 전부터 써진 이 한문이 계속 한문이 또 그 글자도 바뀌고 늘어나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2500년 전에 이 알지자, 지혜지자 뭐 구분이 있었겠습니까? 지식 2500년 전에 지식은 없었을 거고 그래서 그냥 다 혼동해서 쓰면서 뜻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보거나 유튜브를 보면 다 말이 달라요. 똑같은 철학자들이고 뭐 똑같은 스님들이고 이러신데 다 말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안도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아무 말이나 해도 되겠다.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해놨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건 우리 공학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데피니션. 지금 말씀드린 그거니까 제가 중간중간에 어떤 지혜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노자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럴 텐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하고 저쪽에 있는 지혜를 좀 구분해서 그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은 오늘 키워드는 바라밀다입니다. 파라미 우리 경주에 파라미타 칼리지 있지 않습니까? 파라미타에서
우리 영어에서 IT로 끝나는 거는 이제 고라는 뜻이잖아요. 파람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열반, 또 최종 목적지를 얘기하고 이 IT 글로 간다. 근데 저는 그 여기서도 보면 이제 다 없애버리잖아요. 반야신경에서 간다, 건너간다 그런 의미로 최종적으로 축약을 하는 그런 게 될 거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듣고 이해하고 공감이 가는 부분만 말씀을 드린다면, 그래서 마하바냐 바라밀다는 굉장히 큰 지혜를 가지고 어딘가로 건너가는 피안하고 차 안에서 피안으로 그런 이야기가 될 거고, 그런 심경. 근데 심도 똑같이 어떤 부분은 어, 마음의 소리다 하는 것도 있지만 핵심입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0권이나 되는 반야심경을 줄여놓고 한 데서 나오는 핵심이 되는 경이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반야심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제가 책을 사준 우리 저 동국대학교 식구들한테 술 먹으면서 항상 첫 번째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관자재 보살이 있고 관세음 보살이 있는데 누가 형이게? 그럼 뭐 다들 한마디씩 해요. 좀 헤매는 척하고 막 이렇게 윽박지. 우리 전병훈 교수도 뭐라고 하더라고요. 대답을. 어, 같은 사람이에요. 관자재 보살은 이제 우리 현장 법사가, 그다음에 관세음 보살은 또 누구죠? 아까 말한 쿠마라집. 쿠마라는 게 중국 인도 가면은 김씨 같은 정도에 대한 엄청나게 쿠마가 자꾸 나오는데 그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같은 사람이 될 거고, 이 반야심경 이 자체가 이 부처님 말씀이죠, 사실은. 근데 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어입니다. 관자재 모든 말씀은 관자재 보살이라는 분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 이제 요 다음 페이지 가면 이제 사리자, 부처님 제자죠. 굉장히 훌륭한 10대 제자 중에 한 분이고, 이분이 그분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뭔데 그러지? 사리자라는 분께서 부처님을 세존을 뵙고 싶었는데 바쁘셔서 내가 대신 얘기해 줄게 해가지고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뭘 행하냐면 반야바라밀다. 요게 계속 나오는 단어인데요. 어떤 큰 지혜를 가지신 분이 건너가기를 하실 때 열심히 하신다는 거죠. 심하시니까. 조견이라는 게 통찰하다, 뭐 전관, 뭐 이런 건데 뭘 보셨냐면 오온이 개공하다 하는 거죠. 이게 한 단어 한 단어가 축약을 해놨지만 아는 분은 축약해놓지만 우리들이 남의 컨닝 페이퍼 빌려보면 자식들이 말을 다 줄여놔서 우리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것도 이 오온이란 말도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처음으로 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온이라고 제가 좀 이따 말씀을 요약해서 드릴 거고, 모든 게 다 공하고 그거를 통찰, 이게 잘 몰랐는데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을 통찰하는 순간 일체의 고통을, 이 도자는 이거는 뭐 1도, 2도, 3도 할 때 도자인데, 우리가 도하 군인 갔다 올 때 그 도하 할 때는 이 도자 앞에 삼수변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여기서도 건너간다는 뜻으로, 그러니까 삼수변이 지금은 생략된 건데 이게 뭐 그 한문도 왔다 갔다 하나 봐요. 그래서 모든 일체 고액을 건너가셨다, 뛰어넘으셨다 하는 거고요. 요 도일체 고액에 대한데 도자가 빼고 뒤에 가면은 또 일체 고액을 어떻게 한다 하는 말이 또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서머리죠. 반야바라밀다라는 거를 하다가 통찰을 하시고 모든 것이 공함을 느끼신 다음에 모든 고통, 번뇌를 다 벗어나셨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될 겁니다. 그런 상황 설명을 하고 그 상황에서 얘기를 할 텐데요. 공이라는 게 이제 뒤에 또 무라는 단어도 엄청나게 많이, 한문도 많이 나오는데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죠. 특히 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 쉽게 말하면 노자에 가면 약존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 약자가 같을 약자니까 존재하는 것 같다.
본 적은 없는데 그런으로 인해서 무슨 일은 벌어지고 있고 존재를 하는 것 같기도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무자는 뭐냐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무라 그래서 몽땅 다 없다기보다 우리가 말하는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에 때문에 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이라는 건 사실은 우리가 겉으로 보는 현상도 있지만 이건 겉으로 보이는 건 진짜로 말 그대로 현상계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뭐 실체는 뭐냐? 우리가 말하는 자성이라는 거는 우리 눈에 보이느냐? 그 자성이라는 걸 보고 중요하지. 그래서 공사상이라는 걸 요약을 해보면 요약이 된 게 인간을 포함하는 일체 만물은 인연에 의해서 생겨났고 또 그 인연에 대해서 이 시간이 흐르면서 끝없이 변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실체는 없다 하는 게 공사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인연 하잖아요. 인자는 육이 아니라 직접적인 원인을 인이라고 그러고 간접적인 원인을 연이라고 한다니까 어쨌든 그런 게 공사상이니 공 또한 그런 거고 그렇다면 실체가 없다는 건 집착할 대상이 없다는 뜻으로 실체가 없는데 뭘 집착을 하냐 이거죠. 물론 최근에는 뭐 일본 인형 보고도 막 사랑하는 그런 남자들도 많지만 실체가 없는데 뭘 집착을 하냐. 집착이 없으면 빨리 집착을 놓고 실체도 없으니까 집착도 놓고 해탈하시오. 쉽게 말하자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오온이 공하다는 거는 그런 뜻이고요. 결국은 이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집착이나 이런 걸 다 버리고 진짜 반야한 바람일다를 하면 걸림이 없는 마음, 공포가 없는 마음, 교만이 하지 않은 마음, 영원히 맑고 마르지 않는 마음이라고 이 마반야 바람일다 신경의 뒷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이 오운이라는 거는 우리가 여기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이 색이라는 게 있고 뒤에 수상행식, 색수상행식, 색이라는 건 이제 물질이 되고요. 수는 그 물질을 보거나 우리가 냄새 맡거나 해서 받아들였을 때 우리 어떤 상이 생기고 그 상에 따라서 우리가 행위를 하거나 조작을 할 거고 그게 시간이 가면서 우리한테 인식이 된다. 우리한테 지식이 되든 뭐가 되든 그럴 것이다 하는 거니까 존재하는 물체를 우리가 의식 세계로 보면서 사람이 하는 모든 이런 절차를 얘기하는데 이게 다 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색은 색이 공 어떤 물질 자체는 공하지 않느냐. 또 그렇다면 공만 이 네 단어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은 그냥 한 세트고요. 근데 수상행식 역부여시는 역시 반복적으로 같은 얘기다 하면 처음에 이 16글자 색불이공부터 공즉시색까지 16글자는 공에 대한 얘기고 공자를 싹 빼고 숫자를 싹 빼고 상, 행, 식 이렇게 대체한 거 긴 거를 줄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가 오온이고 이런 세트들이 모두 몽땅 다 공하다 하는 거죠. 물질 자체가 공한데 우리가 그거를 보고 느낀 것 또한 당연히 공하다 하는 얘기가 될 거고요. 그렇게 만나게 될 때 그렇게 된 그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제법들이 전부 다 공하다 하는 말씀이고 그 뒤에 있는 거는 더 어려운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 오온이라는 관점에서도 다 공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보는 게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이란 말이 또 나옵니다. 이게 육근이라 해서 우리 안이비 그러니까 센서죠. 센서들이 또 다 없다. 아까 없다는 거는 진짜 없다 있다라기보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가시광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는 뭐 가청주파수 이런 것들만 보이지 실제로 이 현상적인 것만 센싱을 하지 실질적인 센싱을 못한다 하는 뜻이고요. 그게 안이비설신의 앞에 무자 붙인 거 이것들이 느낄 수 있는 색성향 미촉법은 육경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우리가 받았을 때 뒤에 나오는 게 무안개, 안으로 인한 안식, 안을 통한 인식한 개부터 내지 있잖아요. 1 내지 5 내지 무의식계. 그러니까 안입이 설신의에서 맨 앞에 있는 안하고 맨 뒤에 있는 의.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아까 오온이 공한 것처럼 이런 것도 몽땅 다 우리가 느끼는 것도 공하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이 다 공하다고 했는데 있다 없다 한 말이 이 말은 이제 노자에 나오는 말인데 여기서도 맨 앞에 신이라는 게 나오고요. 어쨌든 이 면면약존이라고 해서 약존 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없는데 있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얘기니까 사실은 노자하고 부처님하고 시기가 어느 다 비슷합니다. 그 청동기 시대 말기에 있는 거고 노자라는 책은 아직도 어디 그 높은 사람의 무덤을 파면 거기서 또 노자에 관련된 책이 나오고 하니까 그때 써진 게 아니라 그때부터 계속 업데이트되고 중국 사람들은 그걸 다 수용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써진 말이든 사실은 중국에 있던 불교가 중국에 1세기쯤에 갔는데 막 섞이면서 되다 보니까 저도 노자 책을 읽어보면 굉장히 불교하고 같이 돼 있고 물론 이 불교에 대해서 해석 이 책의 이 반야심경에 대해서 해설한 사람도 보면 그 사람도 노자 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가 아는 노자의 지식 가지고 이렇게 썼을 거고 우리는 저는 그렇게 이렇게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되게 유사합니다, 실제로. 여기까지는 사실은 지금 오온이나 이런 18초나 이런 것들이 12초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런데 여기 이제 보면 무명이라는 말이 나오고 노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12연기에서 나온 겁니다. 12연기는 불교 12연기하고 사성제가 여기서 나오는데 번뇌, 무명이 번뇌거든요. 깜깜하니까 번뇌죠. 명이 여기서 지혜나 어떤 밝음 그런 건데 그게 없으니 번뇌부터 우리가 맨 끝에 얘기하는 노, 사, 하여튼 모든 고통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무명 있잖아요. 이제는 아까는 진짜로 현상에 있는 것들이 다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런 인식계, 사성제 같으면은 이건 굉장히 유명한 거잖아요. 그 고진멸도. 고통, 인생은 고통으로 충만해 있다 할 때 그 고통의 괴로움 원인은 번뇌 때문이다 하는 게 집. 그거를 멸하는 방법만 있다면 열반의 세계에 갈 거고 그리고 그거를 멸하는 방법이 바로 팔정도다 해서 고진멸도가 나오는데 이거 다 없애버렸어요. 이제는 이 12연기까지도 다 부정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사성제까지 몽땅 다 불교에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중요한 것들을 몽땅 다 없애버렸어요. 여기까지 써머리는 뭐냐면 현상계에 대한 내용도 다 없애버리고 이 현상계에 대한 사실은 그런 어떤 공상 그것도 다 없애버리면 이제 도대체 무슨 말을 할 거냐 우리는 그걸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 집착할 대상 자체가 없다는 거 인과 연만 존재하고 이것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지 않았나 했는데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노자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요렇지 않은가 스님들 보니까 못 해먹겠네. 계속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까지 이제 몽땅 다 없애버렸다는 게 이제 굉장히 책을 보거나 그러면 이제 이게 클라이막스로 가는 거죠. 보통 대중들은 이렇게 뭐 고다 뭐 다 이런데 이걸 싹 없애버렸는데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지혜도 없다. 우리가 바냐가 프라지냐가 지혜거든요. 이 책 제목이 바냐바라밀다 심경, 마하바냐바라밀다 심경인데 지혜 없다. 무득 얻을 수도 없다. 뭐예요? 우리 지혜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열반까지 가려고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또 해석이 많습니다. 이때 지자를 이 지혜할 때 지자로 쓴 책 해석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지식 김용옥이라고 있죠. 그분은 이걸 지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따지는 건 뭐냐면 네가 알고 있는 게 너 진짜 알기나 알아? 1 더하기 1이 2야? 증명할 수 있어? 뭐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네가 그럼
그 알고 있는 게 진짜야? 맞아? 뭐 이렇게 해서 네가 알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고, 뭐 어떤 제가 본뭐 많은 책은 이제 이걸 지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지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런 모토로 우리가 절집에 다니고 그러고 있냐 이거죠. 지혜도 없는 거고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얻을 수 있는 득할 수 있는 열반이나 해탈 또한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여기 나오는 10글자입니다. 그것까지 없어버렸는데 왜 이런 얘기를 했는가 뒤로 가면은 지혜와 깨달음조차도 집착하지. 아까 이제 우리가 공하는 게 실체가 없으니 집착하지 말라는 그런 거였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그 지혜하고 깨달음조차에도 집착하지 마라. 없으니 이제 그런 메시지라고 여러 책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이 이거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원래는 몰랐는데 누가 이거를 또 막 설명을 해놨는데 이게 한두 번 읽고 이게 이해가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레퍼런스 찾고 레퍼런스라는 게 뭐 구글링이죠. 뭐 찾고 이것저것 다 읽어서 정리가 되는 해보면 이 얘기하고 또 비슷한 게 여기 나옵니다. 노자 1장인데요. 도가도 비상도 명가도 명가명 비상명 도를 도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디파인을 도가 뭐냐 많이 물어보잖아요. 이게 도야 라고 만약에 말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상은 항상 상자에 있는데 저는 혼자 어떻게 생각하냐면 상식 두루두루 널리 알고 있는 그런 도가 아니다. 그래서 이 말에 그 명가명이 이제 여기도 어떤 명칭을 주기 시작하면 그 명칭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관념 이건 분명히 관념이나 개념인데 왜 사람이 이렇게 딱 정하느냐. 그래서 노자 시작할 때 이런 것들은 하등의 의미가 없다 하는 겁니다. 사랑도 그렇고 우리가 수에서 말하는 영은 없다는 건데 근데 걔도 작용을 해요. 500 곱하기 0은 0이 돼 버리는 거고요. 점 있잖아요. 점은 데피니션이 뭐죠? 크기도 없고 길이도 없고 반지름도 없는 게 선이 있잖아요. 점들을 쭉 이어붙이면 선이 된대요. 없는 거를 계속 갖다 붙였는데 길이가 생겨요. 이거는 왜 그게 가능하고 왜 우리 공돌이들은 그걸 인정하느냐? 그건 우리끼리 한 약속이잖아요. 그냥 약속이에요. 우리 1cm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우리 공학이나 과학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원소가 내는 파장 몇 억분의 1을 1cm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1이니 0이니 이런 뭐 수학이나 기하학에서 말하는 직사각형 아무리 정확하게 그려도 직사각형, 정사각형 못 그리거든요. 다 관념 속에 존재하는 거지 우리 공학하는 사람조차도 실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도 그렇지가 않고 여기서 도도 아니고 명도 아닌데 지혜 또한 뭐라고 얘기를 하겠냐. 근데 벌써 우리 수학하고 과학하는 사람은 그거 1 더하기 1이 2냐 이거 엄청나게 증명한다고 해서 그 피타고라스는 자기 제자 돌에다가 묶어가지고 바다에 집어던져 버리고 실체가 없는데 엄청 싸거든요. 자본주의가 뭐죠? 사회주의가 뭐죠? 자본주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1784년에 이렇게 국부론 쓴다고 썼습니다. 국부론, 자본주의 1784년 무슨 일이 있었냐면 5년 후에 1789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마리 앙뚜아네트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절보다 5년 전에 무슨 경제가 있었으며 무슨 생산이 있었으며 그 사람이 쓴 국부론이 모든 경제학의 원론이에요. 그러고 있다가 한 100년쯤 있다가 칼 막스가 쓴 게 자본론. 그 사람은 이제 거기서 사회주의 얘기를 한 거죠. 그게 뭐냐면 시장도 없는 상태에서 쓴 자본주의가 그 다음 사람이 읽고 쓰고 읽고 쓰고 읽고 쓰고 읽고 쓰고 읽고 쓰고 하다가 지금 나온 거예요. 물어볼게요. 자본주의는 뭐고 우파는 뭐냐?
사회주의는 뭐고 좌파는 뭐냐? 저는 이제 1981학번이니까 제가 전두환 시절에 대학교 다닐 때는 분명히 자본주의, 사회주의 있을 때 우리나라 국가가 복지나 이런 예산 측면이 굉장히 취약했어요. 그러니까 복지가 당연히 안 되니 그때 사회주의적인 개념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그 사회보장정보원이나 우리나라 국가에서 따지는 복지 예산이 300조가 넘어요. 의료보험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돈도 뭐 거의 100조 된대요. 총 예산의 3분의 2가 복지 관련이에요. 지금 여기는 자본주의, 사회주의가 잘 되고 있는데 누가 싸우냐? 막스하고 누구죠? 아담 스미스하고 싸운다면 멋있는 싸움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본주의하고 사회주의 갖고 다툰다면 이 사람들이 싸우면 서로 존중도 해주고 우리 중국 무협지 보면 막 싸우다가 내가 졌다 그러고 끝나잖아요. 근데 이 동네 양아치들 싸우면 뭐 짱돌로 찍고 그죠? 깨물고 뭐 경찰 오고 이런 싸움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 데피니션이나 이런 어떤 이게 없이 그거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한데 이런 거 없이 우리끼리 계속 이러고 있는 게 뭐냐? 지가 자기가 갖고 있는 택도 아닌 지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가 옳다는 거죠. 안 되는 거죠. 혼자 그걸 붙들고 있으면 사실 지들도 알아요. 내가 제대로 알고 있나? 자기 혼자서는 본능을 갖고 있고 또 남하고는 또 싸움질을 하고 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은 뭐냐면 어떤 관념이 있을 텐데 누가 하는 거를 자꾸 읽고 듣고 또 중간에 또 자기 머릿속에서 왜곡되고 이런 부분을 쌓아놓고 자기는 지식이라고 우리들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여기에다가 약간의 자신이 경험이 축적이 되고 이게 지식이 될 거예요. 또는 지혜라는 건 뭐라고 옛날에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내가 알고 있는 건 내가 모른다는 것뿐이다. 지혜로운 사람이죠. 공자가 제자가 물어봤어요. 스승님, 알미란 무엇이죠? 네가 뭘 모르는지 알면은 너는 아는 거다. 이 사람들도 재밌죠. 같은 시대인데 동서양에서 노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하면 결국은 아는지 모르는지 네가 너를 보라는 얘기잖아요. 제가 여기다가 한글을 못 쓰겠더라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발음을 해버리면 아주 야릇해져요. 그래서 인은 중국말 한문으로는 other people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아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여기서 지혜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반야는 아니고요. 그죠? 그래도 다른 사람이라도 잘 알고 있으면 지혜롭고 그 정도면 됐죠 사실은. 스스로를 아는 사람, 명한 사람이다. 이 노자에서 명이 말하자면 반야예요. 지 말고 반야. 자기를 아는. 그래서 저 같은 공들의 입장에선 우리 소크라테스하고 공자하고 누구죠? 지금 이 노자하고 자기를 알려는 거잖아요. 자기를. 그걸 아는 게 지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뜻이냐? 어떤 관념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남들이 해놓은 말을 잔뜩 듣고 이거를 지식으로 가지고 있고 이거 갖고 집착하면서 싸우고 욕하고 한 사람 말고 나를 스스로 잘 알고 한 내가 진짜 지혜로운 거다. 즉 남의 거보다도 내가 이런 지식이 있을 때 이거를 내 거로 만들고 이 지식이 틀렸다고 누가 막 호되게 야단치면 또 야단친 대로 또 고치고 그게 호되게 야단치는 사람이 우리가 교수님들이 박사과정 다닐 때 지도교수일 수도 있고 내가 논문 썼을 때 내 논문을 깐 사람일 수도 있고 그걸 다 받아들이면서 박사 논문 쓰고 박사 받고 여기 계신 분들도 공부는 다 그렇게 해왔어요. 답안지에다 뭐라고 쓰면은 선생님이 깎아먹던 엄마가 뭐라 그러면 또 틀렸나 보다 하고 받아들이고 이 개방성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내가 내 거를 찾아가고 나를 알게 되는 그런 것이 지가 되고 진짜 우리가 말하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이 또한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것도 관념, 지식 이런 데 있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개방성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한 앞에 조견, 전관, 통찰 이런 말들이 주어지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지금 저는 이제 컴퓨터공학과인데 컴퓨터 뭐 챗GPT 뭐 이것만 생각하고 밥 먹고 나서도 자기 전에도 계속 이것만 생각하고 연구를 하고 이러면 개방성이라는 게 난 컴퓨터만 생각하거든요. 교수니까 또 교수만 생각하지 또 딴 거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컴퓨터만 생각하지 말고 두루두루 넓게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거 다 생각하고 통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지금 제가 만드는 게 논문만 만들고 강의 교환만 만들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다른 것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우리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의적이다 하고 얘기를 해요. 창의적이다. 그러니까 창의적이다, 창의성이 있다 하는데 이걸 또 뒤집어서 얘기해. 만약에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주로 활동하는 지식에 다른 분야에 대한 지식이 더해진다면 이걸 우리가 창의라고 하지 않고 창의라고 하고 이게 바로 결과적으로 융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물어봅니다. 융합해라. 융합이 뭐죠? 무지무득한데 융합은 융합하겠습니까? 융합도 자꾸 이게 융합이다, 이게 융합이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무지무득이고, 그죠? 무소득고 한데 자꾸 제 제목이 융합이에요. 융합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융합해라, 융합해라. 그냥 AI 융합 대학장이에요. 융합이 이거라고 얘기를 융합은 뭐라는 얘기예요. 뭐 의사들하고도 융합하고 뭐하고 다 시잘데없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 할수록 제가 괴로워지더라고요. 융합도 디파인이 안 돼요. 일도 디파인이 안 돼서 그냥 약속을 해버린 거잖아요. 자, 우리끼리 여기서 약속을 한들 유튜브로 나가본들 약속할 수 없고 자꾸 융합하지 말고 뭔지는 모르는데 뭔가를 해야 된다면 여기를 보시면 이제 앞에까지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공 얘기를 했었고 그걸 다 없애버렸어. 없애버렸다는 게 우리가 말하는 이제 클리어 시켰다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무, 공, 노자에서 말하는 허 이런 거로 생각을 다 하자 이거죠. 그죠? 이게 개방해 놓는 거지 리무브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됐고 이 보리살타는 보티 이 깨달음 살타는 이제 대중 이 깨달음을 향하고 있는 대중 우리가 말하는 보살들 이제 소승불교 때는 아라한들 최고의 경지가 그분들이 여기에 의지한다 어디에 바냐바라밀다에 앞에도 바냐바라밀다가 있었어요. 이 제가 말한 이 바람 파라미타에 의지해서 간다면 여기 뒤에 나오는 말들이 바로 그런 말이 있죠. 마음에 걸림이 없고 장애가 없고 그런 거로 공포가 있을 수 없고 열반에 단 앞에 우리가 공사상 얘기할 때 무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거 쓴 분들이 요거 보고 썼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여기를 보면 뭔지 모르겠지만 되게 어려운 거라서 제가 설명할 수 없죠. 나중에 스님들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그냥 뭔가 건너가기. 내가 지금 이 꼬라지인데 아니면 여기 있는데 여기에 집착할 게 아니라 또 다른 데 집착을 하여튼 나의 형상이 됐든 내 행위가 됐든 내 생각이 됐든 내 생활이 됐든 조금 바꿔야 된다. 지금 현재는 좀 뭔가 많이 집착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거예요. 여기도 제가 파란색으로 의 바냐바라 밀다라고 써 있어요. 여기부터 이제 바람이 들다 건너가기 뭐 이런 식으로 여기에도 삼세 제불 또한 의 바냐바라 밀다가 또 써 있어요. 그죠? 여기에도 바냐바람일다가 써 있고요. 이걸 안다면 이제 지금부터는 진원에 대한 거죠. 우리가 아는 아래 아제아제 바라아제가 이렇게 되면서 이게 끝나는
이 반야신경이 끝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에 대해서 얘기하고 파라미타에 대해서 공무에 대해서 파라미타 얘기하고 진원 얘기하고 끝나는 게 이 반야신경의 전체적인 구조인데, 자, 우리는 그러면 어디로 가죠? 파라미타 간다는 뜻인데 목적지 없어요. 목적지가 차안 피안인데 그 뭐 차안도 아직 안 정했잖아. 내가 지금 이곳 저곳 목적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것저것 또 찾아보면 뭐 우리가 목적지라는 뭐 지혜가 됐든 깨달음이 됐든 열반이 목적지인가? 뭐 그런 생각도 여러 가지가 하는데 많은 책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마 파라미타를 하고 있는 건너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건너가고 있는 그 자체가 지혜가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고 저도 자꾸 듣다 보니 동의한다기보다 익숙해지는 거겠죠. 실제로 동양 철학들을 보면 공자 논어책을 쭉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쉬워요. 뭐 부록해, 부록, 지천명, 이순. 목적지가 아니에요. 귀가 순하게 되라 하는 거고요. 부록해라 하는 거지 목적지를 가르쳐 주지 않아요. 논어에는. 또 제가 본 대학 수신제가 지구 평천하 목적지를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노자에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노자에도 목적지가 없고 동양 철학을 봐도 이게 우리 그 반야신경도 동양에서 있는 일이고 뭘 하라거나 뭘가 되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라 라는 말이 동양 철학에는 있는데 융합도 마찬가지예요. 뭘 해라. 디파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일상이 그렇다는 거죠. 디파인을 하고 뭘 어떻게 목적지를 갖지 마라. 가자라. 그런 말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럼 목적지를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클로징 하려고 하는 게 노제에서 나온 요 말인데 굉장히 저는 반야신경 우리 불교하고 그래도 유사하게 갖다 할 수 있는 말을 좀 한 5천자 되는데 거기서 좀 몇 개 골라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파라미타 건너가려는데 뭘 건너가느냐? 다리가 있기는 한가? 하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해라, 착하게 살아라, 효해라,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행 무철적, 착한 행동이 아니라 좋은 행동. 그러니까 이 서양에 가면 이렇게 아르떼, 탁월함, 뭐 이런 우수한 행동이라는 거는 무철적, 자취를 남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취를 남긴다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세상은 이렇게 세상이 이런데 빨간데 파란 줄을 하나 거버리면 자취가 남는 거예요. 고요한 세상에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그랬잖아요. 세상은 끝없이 변한다고. 끝없이 변하고 있는데 난 안 변할 거야. 자취가 남아요. 자취가 남습니다. 그래서 무철적이라는 거 지금은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고 뭐고 막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 자취를 남기지 않는 방법은 자취를 남기는 방법은 가만히 있으면 자취가 남아요. 융합인지 뭔지 하나도 안 하는 학교. 그래서 이 학교에서는 융합을 하래요. 융합이 뭔지는 모르지만 하겠다는 사람들도 계신데 그분들이 파라미터 하고 있을 때 우리 식구들한테 그걸 잘하게끔 방향을 제시해 주든 지원을 해 주든 없이 평가만 하고 있는 이 학교가 과연 발전할 수 있겠는가 하는 얘기를 교수님들은 알아서 파라미터 하실 거예요. 승진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제대로 굴러가려면 진짜 제대로 하려면 이게 한 식구들이 그렇게 해줘야 우리 교수들도 우리 직원 선생님들도 우리 청년 젊은 분들도 융합을 진짜로 학교에 밥 먹고 아침에 학교 와가지고 밤에 퇴근할 때까지는 학교에 있는데 이 학교의 분위기가 융합이 아니에요. 성과 지표예요. 성과 지표 붙들고 있잖아요, 그죠? 성과 지표만 붙들고 있어요. 교수든 직원이든 젊은 사람이든 융합을 생각할 틈이 없어요.
융합을 생각하지 않고 융합을 실행하지 않으면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자취를 남기게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고요. 선수불용 주책은 아주 훌륭한 수학하는 사람들은 주책을 사용하지 않는다. 주책이 주판이에요, 주판. 주책 없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더라고요. 노자에서. 셈을 하지 않는다. 셈을 하다 보면 통찰이 없어. 아인슈타인이 수학자라고 과학자를 해가지고 뭐죠? 어, 상대성 이론을 발견하지 않았어요. 통찰을 한 겁니다. 통찰을. 그 시대 그 사람은 융합을 한 거예요. 우주를 본 거예요. 그죠? 물리라고 여기서 요거 하고 뭐 F는 M에 뉴턴이 하던 거를 범위를 우주로 간 거예요. 시를 한 거, 시공간을. 그렇게 한 군데 빠져 있어서 좋은 선수는 주책을, 좋은 선수면 또 그냥 이 주산만 들고 다니는데 그러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 측면도 역시 융합적인 관점이고, 마지막으로 위자폐지. 여기서 위는 노자는 위한다, 뭐 한다는 뜻인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사특한 마음을 갖고, 사특한 마음도 사실 안 맞는 거죠. 하여튼 거스르는 마음을 갖고 이렇게 면면이 흐르는데 면면이 흐르는 거가 난 싫으니까 어떤 마음을 갖고 뭘 하는 사람은 반드시 패배한다. 노자에서 무위, 뭔가 하지 말란 얘기는 자연이 흐르는 이대로 가는란 얘기예요. 위는 이 거스르는 행동이라기 때문에 무위, 거스르지 않는 행동을 해라 하는 뜻입니다. 집자실지, 흘러가지만 요거를 붙들고 있으면 못 흘러가잖아요. 기회를 놓친다는 겁니다. 절체절명의 시기고 중요한 시기고 대학도 변해야 되고 벚꽃은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는 말이 몇 년 전에 나왔고 거의 벚꽃이 이제 서울 수도권까지 왔고 우리들이 이런 문화화를 어떻게 동국대학교 나아가서 이 사회에다가 붙일 수 있겠는가 하는 것들은 저는 여기까지지만 우리 이 종립대학에서 좀 더 문화화를 하고 좀 더 파급을 하고 심지어는 반야심경이 우리 일상이다. 어려운 게 아니다. 하는 측면을 좀 많이 파급을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